오늘 뉴욕시 스쿨버스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하면서 15만여 명의 학생들이 통학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종합적이고 강력한 총기 규제 대책을 발표하고 이중 즉각 시행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회복지분과위원들이 오늘 의미 있는 도시락을 배달했습니다. 뉴욕 한인 직능단체협의회는 어제 의장 취임식을 갖고 한인사회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어제 연방하원에서는 총 604억 달러의 허리케인 샌디 피해복구 지원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뉴욕시의 스쿨버스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하루 15만여 명의 학생이 통학에 큰 불편을 겪어야 했는데요. 파업이 장기화될 전망이라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피해는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플러싱에 위치한 JHS 189 중학교. 스쿨버스로 가득해야 할 하교 시간. 하지만 버스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뉴욕시의 스쿨버스 노조 파업으로 인해 학생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The buses going out of order, I think it's just unfair to the parents because the parents are going to have to come from a long, long way just to get to the school out in here or in New Jersey or somewhere. And then it's just going to mess up their whole days, it's going to take forever. You need the bus because people aren't allowed to go on the bus yet, and it's hard for young people to memorize where they have to get off and when they have to get on. And I don't think they should go on strike. It doesn't make sense. 문제는 34년 만에 시작된 스쿨버스 노조 파업이 장기화될 것이란 점입니다. 뉴욕시가 2만 2천여 명에 달하는 장애 아동들을 통학시킬 업체를 경쟁 입찰을 통해 새로 선정키로 한 데서 촉발된 갈등은 결국 기존 조합원의 고용 승계와 임금 등을 보장하라며 맞선 노조와 뉴욕시와의 최종 협상이 결렬되자 전면 파업으로 이어졌습니다. The mayor of New York refused to put that EPP agreement, which is there for more than 30 years. All of a sudden, he called it is not a law, but it's been there for a long time. It could probably not a law, but is legal. It is illegal. So therefore, I don't know why he refused to. Without that, there is no job. We there for as long as we don't know yet. We there, we fight, we're gonna fight until we get what we want. 미국에서 가장 높은 연간 11억 달러의 뉴욕시 스쿨버스 예산을 줄이려 시작한 이번 새 업체 선정과 관련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학교에 투자해야 할 돈을 스쿨버스 기사들에게 돌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시작된 스쿨버스 파업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스쿨버스 파업으로 인해 학부모들과 학생들만 불편을 떠안게 생겼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오늘 오바마 대통령이 종합적이고 강화된 총기 규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공화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규제를 실천하겠다는 백악관의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총기 규제에 대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에는 군용 공격무기와 대용량 탄창 금지, 총기 구입자 신원 조회, 그리고 정신건강 검사 강화, 모든 총기 거래 시 범죄 전력 조사와 학교 안전조치 확대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23개 항목은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즉각 시행할 수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현장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무기 소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을 위반한 조치라며 대통령 탄핵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회견 후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대책의 핵심 사항들에 대해 의회가 행동에 나서주기를 촉구했으나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또 켄터키와 미주리주 대학 캠퍼스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해 모두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사건으로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총기 규제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노력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어려움에 있는 독거노인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사회복지분과위원들이 오늘 의미 있는 도시락 배달을 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퀸즈 지역의 노인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KCS 뉴욕 한인봉사센터. KCS는 몸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을 위해 퀸즈 지역 100여 곳을 밥차를 이용해 매일 식사를 배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인들을 위한 식사 배달에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사회복지분과위원들이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평통위원들은 누구의 보살핌도 없이 혼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보며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습니다. 식사 배달을 간 어느 한 독거노인의 집에서는 먹던 물컵에 바퀴벌레가 둥둥 떠다닐 만큼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느낌에 한국분인데 간병인이 외국인이라서 서로 말도 안 통하고 있는 상태에서 좀 고생을 하시는데 KCS에서 점심 무료 배급을 또 이렇게 갖다가 주시는 거 보고 상당히 감회가 새롭고 또 이렇게 노인네들도 저희들도 부모님이 있는 사람이지만 노인들이 독거노인이 혼자서 이렇게 쓸쓸히 계시다는 걸 볼 때 우리가 참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평통위원들은 식사 배달을 마친 후 뉴욕 효신장로교회에 있는 KCS 시니어 센터를 방문해 노인들의 점심 식사를 도왔습니다. 또 위원들은 40파운드 쌀 10포대와 1,500달러의 후원금을 KCS 측에 전달했습니다. KCS 김광석 회장은 지금 이 시간에도 몸이 불편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많아 한인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실정이라며 자원봉사에 많이 참여해 줄 것을 한인사회에 당부했습니다. 한인사회의 그 1세들이 많이 연세가 높아졌고 독거노인의 숫자가 꽤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살다 보면은 이 청소하는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돼요. 시간은 다들 바쁘시지만은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내가 그 일에 동참하겠다 하신 분이 계시면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노인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한 끼 식사의 소중함을 알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누구에게도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들에게 한 끼 식사는 살아가는 원천이 되는 생명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는 어제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의장 취임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신임 의장은 무엇보다 한인사회의 단결과 화합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직능단체 협의회를 1년 동안 이끌었던 곽호수 의장이 신임 김영진 의장에게 협의의 길을 전달했습니다. 신임 김 의장은 취임사를 통해 한인사회 화합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며 한인사회에서 꼭 필요로 하는 협의회가 되도록 잘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의장은 직능단체 전 현직 회장들과 교류를 확대하고 한인사회의 단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우리 동포사회가 무엇보다도 서로 단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동안 단결이 안 됐다라고는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저 나름대로 또 다른 방법으로 어프로치를 해서 좀 더 과거보다는 좀 더 서로 단합되고 화목한 그런 동포사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김 의장은 1년 동안 직능단체 협의회를 이끌어 나갑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뉴욕 한인회와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뉴욕 코리아 센터 신축 공사 수주와 관련해 각계 한인 단체장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모인 단체들은 뉴욕 코리아 센터 신축 공사 수주 추진위원회를 정식으로 발족하고 서로 협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미 오늘부로 이제 한국 시간으로 하면 어제부로 아마 입찰 등록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별로 개의치를 않습니다. 왜냐? 어차피 우리는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한국 정부에서 내걸고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동포 건설업체한테 이 공사를 반드시 줘야 됩니다. 안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 없죠. 도와주세요. 배려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좀 더 규제를 완화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위원회는 지난 1월 15일에 마감됐던 공사 입찰 신청 기한을 3월 15일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대한민국 정부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507억 달러 규모의 허리케인 샌디 피해복구 지원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어제 가결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상원에서 처리될 예정인데요. 이미 지난 회기에 지원금에 합의한 바 있어 상원에서의 통과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리케인 샌디 피해 복구 지원 법안이 어제 연방 하원에서 찬성 241표, 반대 180표로 가결됐습니다. 법안은 2012에서 2013 회계년도 각 부처별 예산에 507억 달러를 추가 편성하는 내용으로 지난 4일 하원을 통과한 97억 달러 규모의 전국 홍수보험 프로그램 지원 법안과 합쳐 총 604억 달러의 샌디 피해 복구 지원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날 하원에서는 170억 달러와 337억 달러 규모의 두 개 안건으로 처리됐는데 170억 달러는 즉각적인 샌디 피해 복구 지원금으로 뉴욕과 뉴저지의 교통 시스템 복구 비용 54억 달러, 연방 재난관리청의 재난 구호기금 54억 달러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337억 달러는 사회 기반 시설 건설 등 미래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사용되는 것으로 대중교통 프로젝트 추진 비용 109억 달러, 육군 공병단의 34억 달러 프로젝트 비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주요 배정 항목은 커뮤니티 개발기금 38억 5천만 달러, 국립공원 피해복구 지원금 2억 3,400만 달러, 참전용사 지원비용 2억 3,500만 달러, 소기업청의 샌디 피해 기업 지원금 1억 7,100만 달러, 그리고 해안경비대의 피해복구 지원금 1억 4,400만 달러 등입니다. 전철역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 예방 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개개인이 지켜야 할 주의사항에 이어 승강장 스크린 설치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뉴욕시의 교통노조는 기관사들에게 안전 운행 수칙을 알렸습니다. 뉴욕시 교통노조는 지난주 열차의 승강장 진입 속력을 시속 10마일로 줄일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을 전철 기관사들에게 배포했습니다. 현재 열차는 평균 시속 30에서 35마일로 운행되고 있으며 시속 10마일의 서행을 권고하는 이유는 최근 계속되는 전철역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노조 측은 속도를 줄임으로써 만약에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며 사고 발생 위험을 최대한 줄여 사고 기관사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메트로폴리탄 교통사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 권고대로 한다면 정시 운행률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운행 횟수도 줄어들어 승강장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측은 노조 측에서 배포한 지침대로 속력을 낮춰 운행할 경우 승객들이 승강장에 몰려 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교육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는 우려 속에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수인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공교육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크리스틴 퀸 뉴욕시 의장이 새로운 교육 정책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크리스틴 퀸 뉴욕시 의회 의장은 어제 맨해튼 뉴스쿨에서 뉴욕시 공교육 개선을 위한 새로운 교육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내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태블릿을 지급해 교사와의 교육적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교사들의 업무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수업 시간의 연장과 현장 학습 페이지, 교육 전담 부시장 신설, 학부모 대학 설립과 교사 멘토 프로그램 도입 등입니다. 학부모 대학이란 학교 적응에 대한 각종 자료는 물론 대학 진학 준비와 가정 학습 지도에 이르기까지 자녀의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는 것이고, 멘토 교사 프로그램은 실력 있는 교사들이 멘토 교사로 2년간 활동하며 신참 교사들을 돕도록 합니다. 이 밖에도 무료 또는 할인 급식 수혜자 비율이 높은 100개 학교를 선정해 수업 시간을 주 5일 주중 6시까지 연장하는
확장하고 시험 비중을 줄이며 프리킨더가든부터 3학년까지는 읽기 지도를 강화하고 진학을 앞둔 자녀의 각종 자료를 입력하면 가장 적합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구축도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교육 정책이 현실화되는 데 드는 3억 달러의 예산은 시교육청이 외부 계약업체에 지출하는 연간 예산을 활용할 수 있음도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미주 소식입니다. 전국 47개 주에서 감기 바이러스가 급속히 퍼지고 있는 가운데 잇따라 독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도 최근 40도로 부쩍 떨어진 기온 때문에 예방접종이 필수입니다. 김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독감이 유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전하며 전국적으로 독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122개 주요 도시 전체 사망자 가운데 7.3%가 감기와 폐렴 증세로 숨져 기침과 고열을 동반한 감기 증세가 최소 3주 정도 지속돼 전염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에도 50도 이하로 뚝 떨어지는 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서부 지역의 독감 발병률도 높아진 추세입니다. 이렇게 독감이 많이 유행한다는 얘기를 듣고 겁이 나서 오시는 거예요. 12월 달부터 지금 독감이 하기 시작해가지고요. 동부 뉴욕 같은 데서는 뭐 10,000명 이상이 걸려가지고 합병증이 생겨서 주로 이제 폐렴이 생기거든요. 전문가들은 독감 시즌이 5월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공보건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에서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4명으로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독감 예방 백신 접종을 맞는 것이 좋습니다. 65세 된 이상 된 사람들을 그분들은 꼭 맞아야 되고요. 특별히 어린애들도 당뇨가 있다든지 심장에 이상이 있다든지 또 만성기관지염이 있다든지 폐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꼭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면역체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A와 B로 증세는 심한 목감기와 두통, 몸이 쑤시는 등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남가주는 40도를 웃도는 강추위가 밤에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손을 자주 씻고 예방 백신 접종을 맞는 등 미리 독감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BC 뉴스 김혜리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몸을 너무 따뜻하게 유지하면 면역력이 저하된다고 하죠. 그래서일까요? 혹한 속에 얼음물 수영과 조깅, 심지어는 밖에서 잠을 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의 건강 비법 보시겠습니다. 흰 눈으로 뒤덮인 카자흐스탄의 고산마을. 수영복 차림의 노인들이 얼음물에 들어갈 채비를 합니다. Это естественное, природное оздоровление, понимаете? Тут ничего не надо такое. А вот именно утром и вечером с головой надо облиться. Прежде чем облиться, надо постоять желательно. 얼음장물에 몸을 적시고 머리를 연거푸 담급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과 가까워져 건강해진다고 믿는 마을의 전통입니다. Так испортила, и я прибегала всякой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Они, конечно, помогали, но не настолько. И однажды я взялась за это и по сей день занимаюсь, слава богу, помогает. 기온이 영하 50도까지 떨어지기도 하는 러시아에서도 얼음물 수영이 인기입니다. Поэтому, более критические температуры, не знаю, были, говорят, по 30 градусов, но 24-25 приходилось. В основном 15-16 градусов, где-то так вот. А так это здоровье, это закалка, это дает какую-то энергию, бодрость. 겨울철물은 몸을 치유하는 특별한 물이라고 믿습니다. Она сжатая, структурированная, все микробы, бактерии этой воды выпали в осадок. 60대의 마리아 할머니는 겨울이 되면 아예 침대를 마당으로 옮깁니다. 영하 40도의 혹한에도 얇은 잠옷과 이불 한 장에 몸을 맡깁니다. Отличное давление. 120 на 80. А какое должно быть? Хорошее, самое лучшее. Это, да? Да.
설이 내린 아침엔 비키니를 입고 조깅과 체조를 합니다. Да как не удивляется, голая бегает. Как уж не замерзнет, я не верю. 하지만 잔병 치레로 약을 달고 살았던 마리아 할머니는 추위요법으로 건강을 되찾았다고 말합니다. Спокойной ночи, Мария. 오늘 밤도 할머니는 엄동설안을 벗삼아 잠을 청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어제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알몬트 메모리얼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든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로 학교가 4시간 동안이나 봉쇄되는 등 소란이 있었습니다. 신고는 오전 7시 40분쯤 접수됐고 경찰은 등교한 학생을 귀가시켰으며 교실에 있는 학생은 소등 상태에서 책상 아래로 대피했습니다. 그러나 12시 30분 모든 학생은 무사히 귀가했고 경찰은 장난감 총으로 잠정 결론 지었습니다. 지난 10일 한국발 대한항공편으로 뉴욕에 도착한 29세 안모 씨가 입국 심사를 받던 중 수배자임이 드러나 경찰에 구금 중입니다. 안 씨는 지난 2011년 1월 위조 처방전을 통한 불법 처방약 구입 등의 혐의로 커네티컷주 수배자 명단에 오른 뒤에 경찰의 추적을 받아왔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08년에도 마약 관련 혐의로 90일 징역형과 함께 1년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독감이 확산되면서 뉴저지 잉그루드 병원이 독감 확산 방지를 위해 18세 이하 방문객들의 병원 출입을 제한합니다. 특히 방문객의 집중 케어 중환자실과 소아과실 출입은 철저히 제한되며 외래 환자 역시 이번 독감이 잠잠해질 때까지 병원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뉴저지 보건국은 버겐 카운티의 독감 확산이 위험 수위에 있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대 한인은행인 BBCN의 엘빈강 행장이 오는 31일자로 사임합니다. 이에 따라 BBCN 이사회는 헤드헌팅 전문 업체를 통해 새 행장 물색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사회는 김규성 동부 총괄 전무와 필립 골드먼 최고 재무 책임자 등 3명으로 구성된 경영협의회를 구성하고 바니 이 전무가 행장 대행을 맡아 협의회를 이끌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시사 콜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부 지역의 트라이스테이트 하면은 뉴욕을 중심으로 뉴저지와 커네티컷을 말합니다.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300여 개가 넘습니다. 이 가운데 100여 개의 단체들의 단체장은 임기 중에 좋게 10만여 달러의 돈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임기는 보통 2년 정도니까 1년에 5만여 달러를 써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몇 개 단체는 이보다 몇 배를 더 써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돈이라면 보통 월급쟁이로서는 엄두를 낼 수 없는 금액입니다. 비즈니스를 해도 웬만한 비즈니스 발령으로서는 단체장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단체장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돈도 많이 들지만 설사 돈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봉사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체의 일이라는 것이 모두 돈하고 관계되어 있는데 이를 책임지는 사람은 단체의 회장이나 이사장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사회비라고 해봐야 사무실 렌트비도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단체장의 주머니에서 나오게 됩니다. 밥값조차도 회장의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여름이면은 각 단체들의 기금모금 골프대회를 품앗이로 골프장에서 한여름을 보낸다고 합니다. 어느 단체장은 일주일에 6번의 골프대회에 나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골프 품앗이라는 것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갈 때마다 적게는 120달러에서 200여 달러에 이릅니다. 또 단체 간에 협찬금을 주고받습니다. 연말은 또 어떻습니까? 수많은 행사에 초청을 받아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부조를 하듯이 어느 정도의 금액을 후원하는 봉투를 건네야 합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이러다 보니 1년 365일 가족들하고 지내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어느 단체장의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길에서 만났는데도 서로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또 어느 단체장은 부인이 나하고 이혼하려고 하면은 단체장을 하라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스갯소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희생을 하며 봉사를 했는데도 잘했다는 칭찬을 듣기는커녕 욕만 먹는 게 단체장이라고 합니다. 어느 단체장은 단체 일을 하다 보니 비즈니스가 망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동포사회의 발전과 힘은 이러한 단체장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9가지를 잘한 단체장을 한 가지 잘못했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한 가지도 못하고 한인사회의 단체장들을 욕되게 하는 미꾸라지 같은 단체장들이 일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건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뉴저지 지역에는 한인회 단체장을 할 사람이 없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내 돈 쓰고 시간 없애며 왜 욕먹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희생하며 한인사회를 이끌어온 단체장들에 대한 감사를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 지금 한인 동포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체장들이 많은 봉사를 하고도 동포들의 생각 없는 발언에 상처를 받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 한인사회에 단체장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이분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분들에 대한 감사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참여하는 마음 자세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한인 동포사회 단체들이 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더불어 이런 문화가 정착된다면 훌륭한 한인사회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곳에 따라 흐린 가운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3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은 27도, 섭씨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약간의 구름이 끼는 부분적으로 맑은 날씨에 이번 주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그러나 평년의 기온보다는 다소 높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기온도 조금 올라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